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5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하고 스포츠 태권도와 프로 태권도와 무도 태권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확실히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태권도가 국기 지정이 돼 있었는지 알았는데 이제 와서 됐다는 걸 조금 놀랐습니다. 태권도가 정말 국기로서 자랑스럽고 우리 태권도인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더욱더 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구촌 1억 명이 즐기는 세계인의 스포츠 태권도. 한민족 고유의 전통 무술에서 국가대표 브랜드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로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지난 3월 31일 평양 순안공항. 북한 기자 20여 명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남한의 유명 가수들과 말쑥하게 단복을 차려입은 태권도 시범단. 사상 처음 북한에서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이 있었는데요. 먼저 남측 시범단이 무대를 장식합니다. 화려한 발차기 시범에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북측 시범단은 위력적인 격파와 실전 같은 호신술을 선보였습니다. 스포츠화된 남한 태권도와 달리 실전 무예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한민족 고유의 무술 태권도,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 태권도 이제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닌 좀 같이 이제 합동 시범도 해서 더욱더 이제 태권도가 하나다. 이제 저희 민족의 이제 무술 무도를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듯 다른 남북 태권도.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발로 차고 박는다는 뜻의 태, 주먹을 뜻하는 권. 오직 맨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태권도는 일제시대 민족의 울분을 달래주던 우리 고유의 무술이었습니다. 서러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들은 분명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관의 관운을 만들고 관운을 관원들이 절절절절 외고, 저희가 배울 때는 일격필살이었어요. 수도 단련, 정권 단련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련을 해서 벽돌을 깨고 기와장을 깨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련 과정에서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한중미 친선합동 당수도 연무대회가 무도관 주최로 11월 30일 태경 같은 전통 무술과 일본의 가라테가 공존하던 1940년대. 전통무예의 바탕 위에 중국과 일본의 무술까지 더해 우리 고유의 격투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태권도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선배가 미 8군을 가르쳤어, 의정부. 거기를 가르치려면 시범단을 초청을 하면 우리 체육관으로 찝차, 재무시가 와, 군인들 타는 거.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격파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아리 이런 데서 벽돌 공장에서나 개화 공장에서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생으로 격파해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도장이 하나 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수박도, 공수도, 당수도 이름이 조금씩 달랐지만 세계로 뻗어나간 태권도의 뿌리가 된 곳인데요.
1945년 11월에 용산역 부근 현재 고려대학 부속병원 건물 자리에 무도관이 황기에 의해 창립이 되었습니다. 실속 있으면서 정성스레 올바른 도리를 다한다 하는 무실 신성 정의가 관운이었습니다. 해방 후 혼란했던 시대, 청년들은 태권도에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오직 맨몸으로 타격하고 방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권도 정신. 수련의 목적은 남과 이겨 싸우는 것보다 자기 극복에 있었습니다. 1946년 문을 연 청도관을 시작으로 수련생이 가장 많았던 무덕관, 그리고 지도관, 창무관, 송무관을 비롯해 1950년대 만들어진 신흥관 4곳을 합쳐 태권도 모체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구대관. 태권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각 관에서 승단 심사를 하고 단증을 발급했는데요. 그러다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됐는데요. 새로운 우리 무술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논란도 많았습니다. 오도관 대표였던 최홍희 장군이 태권도라고 이름 붙였지만 몇 년 뒤 태수도로 바뀌었다 다시 태권도라는 명칭을 얻었는데요. 1963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보호장비와 경기 기술을 만들고 각 분파별로 제각각이던 규칙을 통합하는데요. 무술에서 스포츠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단순히 경기 규정, 기술, 용어의 통합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심사라든지 이 교육이나 자격증 제도까지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내므로 해서 태권도가 이 통합된 힘으로 정말 그 세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유의방 월남共화국의 최고 영도자 1958년 한국을 방문한 월남 응오딘 GM 대통령은 태권도 시범을 보고 그 힘과 위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1958년에 이제 월남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순방하다가 최홍희 장군이 이끄는 사단의 그 태권도 시범을 보게 됩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고 흠뻑 매료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1년이 지난 1959년 3월에 이제 국군, 육군 중심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국군 태권도 시범단. 3개월 동안 월남 육군사관학교, 경찰, 민간 학교에서 30 동안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장병들이 쌓아 올린 태권도 실력.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 군인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기 위해 태권도 교관들이 파견됐습니다. 작은 체구의 한국인들이 몸집 큰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 군인들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전은 태권도 세계화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월남 날씨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더웠다고 생각됩니다. 시범을 낮에 하게 되면 이 바닥이 뜨거워서 태권도를 맨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닥에 설 수 없어서 시범을 하고 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또 발에 디르거나 짱빼다 하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베트남 군인과 경찰부터 아이들까지 무려 25만 명이 태권도를 배웠다는데요. 스포츠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권도 중앙도장이 서울 성동구 역삼동에 세워졌습니다. 1972년 태권도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중앙도장 국기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서울시와 기업의 후원으로 어렵게 공사를 마쳤는데요.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김은용 회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은용 씨는 여러 가지 그 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권도 중앙도장을 건립하면서 태권도를 세계화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태권도가 좀 우리나라 국기라는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좀 직접 써줬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태권도 저변 확대도 시키고 태권도 세계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께 요청을 해서 딱 한 장을 써준 것 같습니다. 국기 태권도. 그러나 관습적으로만 그렇게 불릴 뿐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태권도가 무술에서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미국, 중동, 유럽까지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첫 세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수권을 독차지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범 파견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실력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해외 파견 사범으로 선발됐는데요. 품새, 겨루기, 격파, 그다음에 논문도 썼어요.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그 회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4명을 뽑았죠. 정부 파견 1세대인 곽기옥 사범. 1978년 서아프리카의 가나로 건너가 특수부대, 경찰 특공대원들의 군사훈련 과목으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30여 년 동안 수만 명을 훈련시켰고 유단자 1만 6천 명을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보람과 긍지만큼 위험천만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쪽 진영에서 이제 이쪽 진영으로 이제 가는데 이 친구들이 그 도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찝차 있죠. 그게 빠진 거야. 빠졌는데 저쪽에서 활을 쏴가지고 근데 그 활이 이렇게 뭐 스치기만 해도 그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활 끝에다가 촉에다가 그 독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쏘기 때문에. 가나에서 태권도는 국방체육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그곳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태권도 보급과 전파는 계속됐는데요. 85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이란 이라크 전쟁 중이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했고 어려운 거는 이란 이라크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제 물자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대회에 참여를 하고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훈련을 시키려면 부족한 게 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고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대회 우승을 따내며 이란의 태권도 영웅이 된 강신철 사범. 세계 2위의 태권도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렸던 무주 태권도원. 종주국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해외 선수들이 많은데요.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권도원을 찾았습니다. 뒤꿈치 뼈부터 시작해서 발목과 종아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핑하는 요령을 배웁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찾아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कोरियावे ट्रेनिंग करने का यात्रा गुड़ा कुंदे श्रीलंका वड़ा गुड़ा किहलिंग कोरियावे टाइकोंडो मट्ट पावतिनो इगिंदा कोरियावे ट्रेनिंग कर लगियो तबडे गुड़ा किहल तनकटे अन्नपूर्णा श्रीलंका에 फाइट करती. 20년 전 정부 파견 사업으로 태권도가 보급되면서 군과 경찰의 호신술 과목이 가라테에서 태권도로 바뀌고 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Look at stuff. There's the question. Jared.
서문매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8 서울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우리 태권도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88 서울올림픽,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의 시범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드디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태권도는 세계의 스포츠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걸린 금메달 개수는 8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전자호구가 등장하고 경기력이 평준화되면서 태권도는 더 이상 한국의 메달 텃밭이 아닙니다. 동양무술, 가라테. 태권도가 스포츠화된 후 수련 인구가 크게 늘면서 명암이 갈렸습니다. 세계 가라테 연맹은 몇 차례의 도전 끝에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가라테 이름을 올렸는데요. 혹시나 태권도가 퇴출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라테는 동경에서, 태권도는 치바라는 약 한 40분 정도 이제 동경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스포츠 주요 인사들이 태권도를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많겠습니까? 이 개최 국가인 일본 가라테의 대회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태권도의 위기는 경기장 밖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자, 우리 친구 잠깐만 기다릴게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익숙한 듯 승합차에 오릅니다. 학교에서 10분 거리, 태권도 도장으로 향하는데요. 도장 입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수련 시간까지 40분 이상 남았지만 방과 후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아이들을 돌봐주는데요. 요즘 도장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태권도 도장에 들리는 기합 소리는 어린이뿐. 그나마도 중학생이 되면 도장을 떠납니다. 그 차량 연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승자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태권도장에서 그 수련을 하는 아이들이 적은데 또 태권도장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태권도장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려움들이 많이 좀 찾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얼마 전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된 국회의사당입니다. 태권도 도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쁜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웁니다. 앞에서 먼저 보이겠습니다. 오른발로 움직여서 하세요. 넥타이와 정장 대신 하얀 도복을 입은 이들은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소속 의원들입니다. 자세 그대로 오른손 치르기 둘.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이 태권도 수련도 하고 또 체험함으로써 국회 태권도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 국회의원 108명이 태권도를 위해서 모든 역량과 힘을 합쳐서 도와줄 겁니다. 여야 의원 108명이 소속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당적과 성별, 세대를 넘어 오직 태권도 발전 하나만을 위해 뭉친 이들인데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배우지?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남녀노소가 다 함께 한국말로 구령을 외치면서 태극기한테 예를 갖추고 한다는 걸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요가하면서 나마스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한 우리 전통 스포츠가 있는데 우리만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좀 자책이 많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기 위해 꾸준히 애써왔는데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서명해주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이건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될 때까지 끝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지난 1년 동안 300명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태권도법 개정안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기로서 정확히 법률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절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 태권도가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올림픽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실히 종주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기, 태권도 모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8,000명의 태권도인들이 펼치는 아주 특별한 도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태권도의 내일이 기대됩니다.